이 영상은 자신이 진정한 JMS 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심장이 JMS이지만 약하고 진실을 그냥 알기 싫다, 그냥 진실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보수 성향의 JMS 회원들이 제 그 영상을 보고 교단에 민원을 많이 넣고 신고도 많이 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온 JMS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보겠습니다. 저를 성교회에서, 그러니까 JMS에서 제명하려 했던 서땡 교회로부터 받은 내용 증명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MS의 지도자들은 보수 성향이 강해서 일제 강점기 때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것처럼, 앞잡이 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문제를 정권에 협조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가 지난해, 그러니까 10월에 있었던 여의도 공원 대로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입니다. 선생님의 무죄한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 집회에서조차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언급을, 선생님의 무고함을 말하는 것을 꺼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그게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간과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고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기야 대표 변호사 양승남이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김도영과 거액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하니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JMS의 가장 큰 문제는 정명석 목사의 성 스캔들이 아닙니다. 정지선이란 괴물과, 그러니까 정지선, JMS 2인자로 불렸죠. 최근까지 정지선이란 괴물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선생님의 눈과 귀가 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굳어진 섭리의 문화가 아직도 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은 섭리의 뿌리인 각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닿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교단 차원으로 직접 민원을 받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2019년 교육자에게 쓴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도 교육자가 보낸 그 메시지에 시간이 없어서 네 감사 이렇게 물결물결 보낸 것이 예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교육자와 이제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교단에 민원을 넣으려 했으나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단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 이 서땡 교회에서 저에게 교회 접근 금지, 비방 금지라는 내용 증명, 저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이제 교회 내에서는 결정했고, 교단의 승인을 받고자 이제 절차상 민원을 넣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당시 대외협력부장이었던 정귀복, 원래 이름은 최철환이죠. 이 정귀복이 중재에 나서서 문제를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 증명에 이제 헌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제가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쫓겨나는 마당에 저기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었고, 돌려받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다시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성교회에서조차 제명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왕따를 당해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성격도 한몫했고, 그 당시 선생님께서 말씀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선생님께 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 통해서. 그리고 5월부터는 또 편지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부서 통해서 편지를 했었고, 저는 이제 편지가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이제 5월 이후로는 편지가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서 제가 11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부터는 제가 직접 월명동에 매주 찾아가 선생님이 계시든 서울에 뭐 가실 때도 있었지만 계시든 안 계시든 매주 찾아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저의 문제를 선생님께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결받았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신앙이 쓰러질 뻔했으나 끝까지 버티고 지킨 자들이 바로 이 뿌리솔 같다고 하시며 대걸작 뿌리솔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뿌리솔을 공개했을 때 저 뿌리솔은 나를 상징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자, 그리고 연말에는 수고했다고 돌사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JMS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면 평화와 사랑과 화목을 지향하고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시대성과 차원성을 감안하여 이치적이고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풀고 있음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 즉 말씀이나 시스템을 갖고 농락할 수 없으니 메신저인 정명석 목사를 농락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그 말씀을 실전 필드에서 적용하고 구체화시켜야 하는 JMS 지도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아집과 고집과 고정관념이 생겨 정명석 목사님에게 말하지도 않고 회원을 비판하고 급기야 제명까지 시키려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단 저만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JMS는 종 차원의 유대교 4,000년과 단여 차원의 신약,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 2000년을 이을 신부 애인 역사, 앞으로 천년사를 주름잡을 온전한 하늘 섭리 역사인데, 일부 JMS 지도자들은 JMS를 기독교 혹은 신천지 정도의 종교로 만족하려는 것 같습니다. 교단의 대표이자 변호사로서 선생님과 회원들의 신임을 받았던 저도 믿었었습니다. 양승남은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김도영과 거액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까지 하니 내부 문제가 얼마나 큰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선생님의 문제를 2008년과 똑같이 몰고 가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합니다. 혹시 내부에 보수적 정치 세력, 특히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권모 술수와 모사입니다. 그 세력, 신천지 세력이 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영상에서 신천지를 대한민국의 최대 사회악이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짓말을 교리로 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리고 이 종교 집단이 그냥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악이 아닙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이 JMS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정명석 목사에게 불리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명석 목사, 그러니까 선생님을 살리려면 선생님의 가장 큰 혐의인 쇠뇌에 의한 강간, 그러니까 강제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쇠뇌가 안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선생님과 정신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은 같아도 정치적인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쇠뇌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쇠뇌되지 않은 정명석 목사는 윤 정권의 검찰에 의해 증거도 없이 30년이라는 사형과도 같은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검찰 정권이 그런 무지막지한 그 검찰 정권에 왜 아부를 하고 희망을 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목사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침묵하라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선생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최근의 말씀 중에 2023년 9월 24일에 5.18 학살을 자행한 군부 쿠데타의 두목 전두환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더니 어떤 JMS 회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를 왜 영상으로 찍었나 이런 얘기를 거기 댓글로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조차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명석 목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 성향이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다느니 하며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고 권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전 국민의 3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신천지와 극렬 보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조선일보나 TV조선, JTBC 같은 보수 미디어에서 내보내는 가짜뉴스에 세뇌되어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친일 매국노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새해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행위가 단적인 예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암살범이죠.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그 옛날 구한말 김구 선생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을 암살했던 그런 그 테러범처럼 암살범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 이 살인 미수 사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암살범 단독 범행이라고 벌써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범이 암살범이 월세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너무 뭐 일을 못해서인지 안 해서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왜 이재명한테 묻습니까? 지금 저기 대통령 윤석열이 그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미친놈이 테러범이 월세도 잘 못 내는 경제난에 허덕이던 놈이었는데 최근 값비싼 부동산을 보고 돌아다녔고 핸드폰은 3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러가 있기 전날에는 그 공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덤벼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연습까지 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범이 범행 전날 벤츠로 추정되는 고급 세단에서 내려서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도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범인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살인미수 사건은 경찰이 다뤄야 하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간 것도 아주 미신쩍습니다. 이 대표가 테러를 당한 그날 한동훈과 부산 시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건배를 하며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고 침묵하는 것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도 웃고 떠들고 환호하고 이런 비인간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과연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대한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JMS가 진정한 종교이고자 한다면 생명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악에 편승해서 악과 손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인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목에 조금이라도 칼이 더 깊이 들어갔다면 동맥이 손상되어 즉사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천우신조, 즉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JMS 지도자들은 희망을 두지 말고 차라리 현 정치판을 제대로 보게끔 사실을 전달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섭리 지도자들이 안 하니 저라도 하는 겁니다. 섭리의 총구를 내부로 두지 말고 저에게만 두지 말고 김도영, 김기선, 신천지, 검찰과 거짓을 퍼나르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 등에 겨누십시오. 제발 좀. 예, 내친 김에 윤석열의 실상을 조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노란 서민들을 위한 법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죠.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다 거부하고 서민 예산 다 삭감 또는 축소하고 부자 감세는 추진하고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에게만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서민들의 예산 다 삭감하고 예, 축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세금을 물 쓰듯이 하고 그리고 김건희는 명품이면 헬렐레 해가지고 받고 예, 최근에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김건희한테 디올백 건네주는 그런 영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죠. 자,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쏙 들어간 겁니다. 자기 부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이득 본 것이 한 푼도 없다라고 했으나 김건희가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재판장에서 나오고 이제 특검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특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윤석열이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것은 죄지어서 그렇다느니 범인이라 그렇다느니 하면서 실상을 조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특검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랍시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 행사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것이라 결국은 이 쌍특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은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한답시고 600억 원 돈은 물쓰듯이 썼지만 참패하고 와서 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국민들이 다 책임이 있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허용해 줘서 죽음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게 하고 있고 독도를 또 일본의 요구대로 군사적 분쟁 지역이라고 국군 육군 교육지도에 독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때부터 무역 적자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12구 참사와 그리고 최상병 죽음에 대한 그런 예의도 없이 그리고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한 번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때 쓴 147억 원의 특수활동비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대법원의 그 판결까지 무시하는 그런 아주 법치를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정권이 윤석열입니다. 국회 개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을 쪽팔려 설득해내 라고 지가 얘기해놓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니 숨쉬는 거 빼고 다 거짓인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 이런 자들을 까지 못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막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JMS라면 JMS이고 진정한 섭리를 생각한다면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